2003년 화재가 나고서 바로 제가 해서 한 2년 걸렸죠. 이게 건물을 같이 지면서 부처님도 같이 하고 시간이 어쩌면 부처님이 더 조성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이게 이제 왜 내가 이 구룡사의 부처님을 그래도 마음에 두고 저거 하냐면 최초로 이거를 전통 방법으로 그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조각 기법도 그렇고 이런 오칠과 그런 개금과 이런 불단의 이것을 옛날 사진을만 보고 불이 나서 없는 상황에서 그 사진만 보고 그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져. 오칠 배접을 할 때도 그거를 고를 갖다가 전부 옷으로만 고래 작업 하나도 안 하고 옷으로만 해서 이게 열 몇 번이 올라갔어요. 보통 7번이면 이게 차는데 열 몇 번이 올라갈 정도로 정말 가서 최고의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15년이 정도 지났지만 내가 이거에 내가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최고로 조선불의 어떤 의미를 갖고자 이게 시작이라고 봐야 돼. 그럼 선생님께서 불단도 하시고 삼정불 닷집 네, 다 모두 여기 있는 걸 다. 그 사진만 보고 하던. 그러니까 제일 애착도 가고 관심도 많고. 바람은 이쪽이라기보다도 작업한 기간은 총 3년이고 한 1년 동안은 여기 배경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데 처음에 진짜 우리는 산에 있으니까 산을 강하게 우리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냥 멋있게 이제 그리자. 그걸 그림을 그려서 딱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오대산은 이렇게 뾰족한 산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 드론까지 띄웠어요. 그 당시에 공중에서 산을 찍어봤는데 역시 여기가 오대산이 이렇게 구룡산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정성을 안 들일 수가 없고 애착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한 1년 이런 소요하고 스님하고 계속 그림 작업하고 해가면서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거의 1년 정도 하고 나무고 있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그렇죠.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문화재이신 한복순 작가님께서도 이제 오대산과 더불어서 또 500의 아란을 잘 하나 이게 이 행사가 해서 이 복탱식으로 이렇게 이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산전이 앞으로 세월이 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한국 불교사의 또 하나의 그런 하나의 새로운 의미 또 문화재로서 앞으로 아마 길이 아마 남을 수 있는 또 신앙의 아주 맹수로서 그렇게 아마 이 성화대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 가을 단풍이 너무 이쁘구나. 조각장이 좋은 나무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나무라는 게 저희들은 하나의 이제 재료인데 이걸 보면서 어떤 형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고든 나무일수록 더 크고 고든 나무일수록 생각이 많이 가죠. 이런 나무를 언제나 접할 수 있나 하고. 사람마다 이 그리는 그 작업하는 저것이 좀씩 달라요. 작가들마다. 어떤 분은 그냥 이 스케치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이런 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해서 그런 스케치를 한번 해가면서 이제 해보는 거죠. 내가 그림으로서 한번 조각을 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니까 조금씩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평면을 그리고 있지만
이게 누가 보면 그런데 저는 이게 머릿속에 3D가 돼요. 이 옆모습이 사방 좌우 옆모습이 제 머릿속에 있고 뒷모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게 스케치만 하면은 그 통나무에 이 나반존자의 그 어느 정도 그 형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조각생들은 다 갖다 썼죠. 이렇게 갈아서 환도를 만드는 거예요. 쓰면서 내가 그걸 원하는 칼을 만드는 거지 만들어 놓고 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거 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지. 옛날 같으면은 이거를 이런 자기로 아니면 흥부톱하고 이런 톱으로 쓸어서 자기질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흥부톱하고 자기로 이렇게 작업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가끔은 내가 이 자기질을 잊지 않으려고 이런 통나무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이런 자기질을 합니다. 이렇게. 이 자기질을 할 때 느낌하고 톱질하는 그 느낌이 달라요. 톱질하고 어느 정도 형상이 되면 딱 그대로 끊어지는데 이 자기질을 하면 이 자기가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변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이 조금씩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질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 잊지 않으려고 가끔 이렇게 자기질을 내가 하곤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얼굴이요. 이제 상호라 그러는데 여기서 퍼센트를 한 30%? 20-30% 여기서 모든 걸 생활을 해요. 이게 내 느낌대로 안 나올 때까지 지금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옷주름은 조금 이렇게 달라도 그렇게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이 상호는 조금 다르면 내가 눈에 확 보여요. 그런데 얼굴 상황에 예, 귓가에 이 질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러게요. 마음이 좀 많이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인간의 마음하고 나무의 이 속하고 똑같아요. 여기 얼마나 여기는 깨끗해요. 이 속이 이렇게 거기에 또 상어의 얼굴에 이렇게 딱 박히니.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작품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은 끝까지 그냥 끝까지 살립니다.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백골로 둘 게 아니고 이거 오칠을 왜 오칠을 하고 저거 하기 때문에 또 독수님이랑 이제 채색을 하게 되면은 또 저거 됩니다. 가려지게 됩니다. 예, 이거를 다른 걸로 좀 뭐 메꿀 수도 있고 저거 하는데 그러면 그 느낌이 끝까지 다 해놓고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중간에 저걸 하게 되면 그 느낌을 좀 그래서 어렵지만은 그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그래요. 꼭 그런 동그란 것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있는데 이 나반존자는 이렇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쏙 들어갔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 자체를 이게 바위에 디딘 저거니까 그걸 그 고기에 손을 딱 얹고 밑으로 쳐지게 되면은
이게 손 모양이 돼요. 그걸 그렇게 맞춰버리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무 두께도 살리고 어떤 모양도 살리고 그 사람이 손 뒤지면은 손이 이렇게 되듯이 그거가 딱 그렇게 표시가 돼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일부러 그 방향으로 손을 돌린 거죠. 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데 꼭 모든 작가 선생님들이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예.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 아까 이런 잡아놓지 않고 어떤 그런 각오로 잡아놓고 밑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얼굴을 맨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얼굴을 잡아놓으면은 이분의 표정이 나오잖아. 그럼 표정이 나면 몸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구상을 나는 내 나름 이제 좀 이분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지. 아까 그런 모습, 그런 기운 이제 찾아낼. 옛날에 그냥 탁 해서 뼈만 나오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에 기운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기운이 있어야 되고 말이면서도 뭔가가 찾아내야 된다는 그것만이라도 내가 알게 돼서 좀 좋은 거야. 요즘에 작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거 몰랐었는데 후다닥 뭔가를 딱 튀면은 그냥 바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여기 내가 찾을 수 있는 그것을 기운을 찾아보는 거. 이게 좀 튀어나왔잖아. 이걸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지지. 이 나무 조각이지만 후 바람이 불었을 때 휘날리는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쭉 흘러내리잖아. 흘러내리는 그 느낌을 우리는 그걸 찾아줘야 돼. 딱딱한 그런 어떤 나무의 그 느낌이 나면 안 돼. 그렇지. 그럼 조금 그 칼질 한 번이 달라졌잖아. 그래. 이게 아마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자, 잡아봐. 이렇게 한번. 여기 위에 거부터 내리고. 이렇게 잡으면은 누가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작게 보이지만은 이게 5배 커졌을 때는 그게 안 보여. 얇게 했을 때는. 높이 강하게 보여준단 말이야. 시각적인 효과가. 바깥에 들어가서 또 엮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빠져나와서 다시 허리띠 안으로 하나가 들어가. 선생님하고 인연이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 그때부터 인연이 여지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인연 한 25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성격은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보기 드물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옆에서 뵐 때 자극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전통은 누군가가 계승을 하고 이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 스승께서 그거를 이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자부심도 갖고 그 부분을 제가 닮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가 될지 우리 2층에서 이제 이렇게 저거를 책을 뭐야 그럴까만 그거 하고 사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그런 작업 상황하고 지금 작업 상황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냥 전부 100% 뭐 90% 이상 도제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니까 어떤 기계도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나는 늘 우리 같이 일하는 제자들한테는 옛날 전통 방법을 내가 배웠던 것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그 받아들이는 게 맞고 그런 전통을 맛을 모르고 수작업의 맛을 모르고 기계로만 했을 때는 그 느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의 뭐 우리 친구들은 너무 진짜 늘 내가 고맙다는 소리 하지만 잘 찾아가고 있는 게 나로서는 너무 좋죠. 서로 늘 의논해. 그게 이제 본인들한테 언젠가는 다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하죠. 둥근 끓이 우리는 이제 마루끓이라 그래. 둥글다 해서 일본 말로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둥근 끓. 이것도 이제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둥근 끓.
둥근 꿀을 활용을 먼저 디테일한 걸 큰 골격 잡을 때는 이 둥근 꿀로 이렇게 잡아. 둥근 꿀 작업할 때는 처음에 큰 겁목을 이렇게 쳤을 때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걸려 나가는데 이게 둥근 꿀은 이 나무를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둥글기 때문에 옆에 것이 안 다치고 이걸 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둥근 꿀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아까는 이 좀 작은 걸로 했고 지금은 좀 이렇게 큰 둥근 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작가들마다 쓰는 그 도구가 또 많이 달라요. 자기가 쓰는 그 편한 도구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돼서 여기 세모끌. 이 세모끌은 어떤가 경계, 이 선을 구분할 때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구분이 되잖아. 그랬을 때 이 끌을 많이 사용하고 평도와 가까운데 약간 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써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해 주면은 요거를 갑옷이니까 갑옷의 저거 형태를 몸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평환도.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또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요. 뭔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그리면서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락이 삼천왕의 영락이 들어가는데 삼각 칼 이것도 세모니 아까도 똑같은 삼각도인데 이거는 조금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을 좀 디테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이걸 작은 것을 이렇게 옷에 어떤 형태를 잡을 때도 이제 작은 삼각도를 이렇게 활용을 해요. 작은 둥근 칼 가지고 이런 작은 모양을 낼 때는 이 둥근 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작은 걸 칼이 많지만은 그거에 맞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때는 어느 한 개 가지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다시 뭐 평끌, 평환도 계속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요. 같이. 아까 쓰던 이 중간 환도인데 이것도 이제 이게 옷자락이 확 휘날리는 저거라 옷에 이제 발의 문구음이 확 그 바람이 불어서 휘날리는 그 작을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조각은 부처님 수행하는 거라 그래 스님들. 왜? 이 통나무에서 본체를 찾기 위해서 하나씩 걷어내. 끊임없이 걷어내면 이 본체가 나와요. 스님들이 이목고를 왜 해요? 내 자아를 찾기 위한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면 참 어려운데 그런 작업이에요. 계속 끊임없는 그 저거에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예, 걷어내는 끝까지 걷어. 그러니까
이 통나무가 이만했는데 nen중에 보면 한 절반밖에 안 남아요. 걷어내야 그 본체를 찾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 어렵고도 재미가 있어요. 그 매력 때문에 뭐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는 작업이고 쉽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대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하는 작업에 그 명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독송의 그 수행자의 모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는 어떻게 수행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상호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을 할 때는 뭐 문수보살이다 그러면 문수의 지혜를 뜻하고, 보현보살이다 그러면 보현의 행을 똑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반존자의 그런 그 깊은 수행자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는 그 생각을 계속 작업하면서 그거를 놓지 않죠.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다듬어가고. 뭐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 신중탱화인데요. 신중상? 예, 신중상인데 지금 동진보살하고 예정명하고 그랬는데 삼면팔비, 얼굴이 셋에 팔이 여덟, 삼면팔비를 하는데 이걸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목탱화로 이걸 할 건데 보통 이 조각하는 사람들이 이 초를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 원래 그림이 잘 되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걸 고집을 하는 게 좀 부족해도 내가 그리려고 하는 게 그림 그리는 초를 가지고 조각을 하게 되면은 그림 조각이 돼요. 이거 불단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닷집을 다른 사람이 하고 조각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 각자 다 잘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 예, 조화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리고 이 그리면서 이게 구도가 잡히잖아요. 여기는 이 전체적인 것에 부족하지만 제가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틀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좀 도면까지 제가 설계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불자들도 이 작품이 한 선생님의 작품인지 아닌지는 쉽게 분간을 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그런 전통 문화 아니면 전통 문화재인가 보다 그렇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의 작업이 우리나라의 내려오는 전통 조선 후기 불교 목조각의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통 문화재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러 있잖아요. 그런데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금용 일섭 스님 문도회 안에 들어가 있고 우일 스님을 잇는 그런 계보 속에서 전통을 잇고 있다라는 그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보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도 한 선생님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길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걸어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좀 표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지금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인천에 나무를 보러 갑니다. 나무가 또 인천으로 큰 대형 목재가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나무 상태를 보고 내가 원하는 나무가 있는지 그거를 해서 인천으로 저는 제가 직접 내려와서 보고 선정을 합니다. 제가 진짜 요때가 제일 흥분된 상태예요. 지금. 이 나무인가 보죠? 네. 와. 이게 많이 들어갔네. 8m 좀 넘겠는데, 네, 좀 넘겠는데. 이거는 뭐 거의 예. 아니, 제발. 네, 이렇게 쭉. 그러면 젠네코로 이게 톱으로 안 뗄 텐데. 젠너코로 해야지 뭐. 젠네코. 그죠? 느낌 어떠세요? 저기 아까 봤지만 내 키가 넘을 정도로 나무가 있는데 너무 비싸네. 너무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재료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마음은 가 있어요 다. 근데 여기 이 나무도 크잖아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여기는 저거 반값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속에 이제 이거를 감안하고 하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원치 않지. 그러니까 저거를 저 나무가 이제 너무 좋아서 저 나무 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이고 있었지. 그냥 가져가서 이제 그 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이제 이것도 지금 여기 많이 까졌잖아. 이게 나는 이걸 생각 안 했어. 제작을. 네, 제작을 가격을 한번 보고서. 저게 좋죠. 그 가격 차이는 그렇게 벌써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저거 한 도마. 네. 진짜 오래간만에 또 굵은 거 이렇게 보니 좋네.
참 그래 모든 작품이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 전시까지 오고 오픈이 되고 관람객들이 봤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내가 이제 흐뭇하죠. 근데 그 과정을 나는 알잖아. 이제 내 스스로가 그 은행나무란 나무 자체가 천년이 돼도 안 썩는다는 그 은행나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처님도 조성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나반존자에 대해서 이제 홀로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도 그랬지만 그 이제 나반존자 독성이라고 이제 해요. 홀로 깨달았다 해서 그걸 선택한 이유는 수행자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편안한 자세로 수행하는 모습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 통나무에서 톱질을 해서 자기질로 옛날 그 방법으로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켜보면서도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는 과정이에요. 모든 시간과 어떤 체력과 생각과 모두 이게 합의돼야 어떤 작품이 나오는데 늘 뭐 작업이 제가 즐겁게 하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왔다고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 느낌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럼 좀 더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오대산이라는 큰 또 이 성보박물관이라는 기획 전시를 늘 여기서 했는데 이제 크게 졌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나반존자 작품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관람객들이 정말 보고서 그런 느낌이 스님들도 와서 이렇게 보시면 저게 수영자의 모습을 좀 잘 찾아냈다. 자연스럽게 좋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죠. 그래서 잘 됐으면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갈 때는 내 작품에 내 이름 석자가 한봉석이란 틀이 제대로 된 저것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60에 뭔가를 보인다 하던 이제 뭐가 좀 보이더라고요. 나만의 작품이 하나 나올 것이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늘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 것이 무엇인가. 근데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속 전시를 그런 재현작을 하면서 많은 것을 내가 얻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두 작품 남아서 이게 한봉석이 거구나 하고 역으로 찾아가는 내 작품에 그것을 발자취를 한번 남기고 싶죠.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